인정하고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이 검찰 구형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무죄에 따라서 조기 대선 전국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두 분 말씀을 들어보죠. 항소심을 빨리 진행해서 3월 26일 날 판결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이건 참 잘했다. 우리가 이제 곧 있게 될 대선 전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명확하게 결론을 짓는 것은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 1심과 유사한 그러니까 그 참정권이 제한되는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관심사인데요.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권을 남용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저는 무죄가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도 1심의 그런과 유사한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출마는 진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합니다. 네. 이 재판이 지금 무려 2년 2개월에 지금 1심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사법부가 어쨌든 뭐 재판을 차라리 무슨 뭐 아예 사건이 안 된다고 하든가 이걸 끌어서 왔어. 물론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끈 요인이 있지만 지나치게 국민적인 혼선을 이게 만들었다는 거. 한편으로 보면 재판부가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인이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물론 뭐 복잡한 사건이면 1년 아니라 2년 아니라 뭐 10년도 걸리는 것을 종종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너무 좀 그랬다는 것이고 이 대표의 그 앞으로 뭐 대선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그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이루어질 텐데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파면으로서 얻는 민주당의 이익, 이재명 대표에 다가올 그 미래가 정치적 이득을 계량한다면 제가 보기에 썩 유리한 구석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재판 판결과도 지금 이 3월 26일이 못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선거 과정에 공보물의 이력이나 경력들을 허위 기재하는 것과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에 있어서 불명확한 것은 사실은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과 기억에 관한 내용을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심 판결이 저는 마땅히 무죄가 나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 정치의 이 불안정성들을 감안할 때 2심 판결이 정말 신중하게 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참 큰 고민인데요. 저는 피선거권의 제한보다는 국민의 심판을 통해서 정치인이 기회를 박탈할 것인가 보장할 것인가가 결정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탄핵이라는 반복된 두 번째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이후에 대선을 하고 인수위 없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정권이 굉장히 불안정한 요인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그의 문제 때문에 전국이 더 불안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이러한 연거푸 탄핵 이후의 정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불안정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하지 않는가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났다.
국민이 지금 뭘 소비자로서 정치 소비자로서 다음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든가 각 당별로 그리고 아니면 최종 본선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굳이 뭐 선거법 위반에 대통령 자격이 있니 많이 하는 사람을 하자가 있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갔을 때 구태여 하자 있는 뭐 그 보관식품이 지난 것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굳이 선택합니까? 뭘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누구 말 맞다나. 그러나 그 퍼센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인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2심 판결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강공 드라이브로 마이웨이 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약 나선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한 차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도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요즘 뭐 행보 보면 아주 정말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 너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광폭이어도 되나 싶은 행보도 있었는데요. 정당의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을 본인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우리는 원래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도 보수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재일 시장님? 지금 좀 그렇게 본인이 얘기할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이 평가하듯이 자신을 중도 보수라는 우리가 의자에 앉는다면 자기가 딱 가운데 앉아서 이쪽 우측을 잡고 국민의힘을 뭐 거구 쪽으로 모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뭐 좀 실용주의 뭐 이렇게 먹사니즘 제가 보기엔 약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좀 생각나요. 뭐 무조건 잘 살게 하겠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런 관점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좀 박 대통령이 약간 살짝 생각나기는 하는데 뭐 알다시피 어쨌든 이재명 특유의 기회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실용주의와 기회주의의 대결인데 이념적인 정치적인 성향의 틀을 자꾸 이렇게 잘못 이렇게 교정하다 보면은 나중에 와서 좀 번복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지. 그렇지만 우리가 탄핵 정부에서 보듯이 정치에 몰입하고 특히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면 굉장히 더 몰입하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이제 언론이나 뭐 상대 진영에서 공격이 나올 텐데 그런 측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주의해야 할. 예를 들면 당장 민노총에 가서 뭐 여러 상법이나 여러 가지 뭐 상속세 문제를 얘기했는데 민노총에 가서는 아이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인데 여러 군데 가서 좋은 이야기를 덕담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용적으로 그것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죠 민주당에서는. 네.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방한 것은 그분의 평소 성정과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또한 지금 대한민국 시점에 매우 필요한 입장 표명이었다 이렇게 바라보고요. 왜냐고 하면은 지금 나라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렵고 최근 발표되는 자료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마이너스 성장하는 시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어떻게 성장의 불을 다시 지필 것인가가 1차적인 관심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성장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장은 보수 우파 쪽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우리의 주요 과제로 가져오겠다. 이거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미 국민 달러가 3만 내지 4만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의 경제 성장이란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감하고 혁신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되고 신산업을 창출해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것을 놓고 서로 각축을 벌이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어떻게 관철해 낼 것인가 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들이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